안녕하세요. 대건 커넥터이기 IT 보안 분야 대표 커넥터 3819 최명수. 여러분께 이 정보 보안이라는 학과에 대해서 학과에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저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논산대건고의 최명수입니다. 이제 1학년 때부터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꿔왔고 이제 3학년 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정보보안 학과를 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정보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를 마치 이 현지인, 여행 온 사람들을 가이드해주는 현지인 가이드처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컴퓨터공학과 보안학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보안 쪽을 진로로 희망하는 친구들이 가는 두 가지 학과고요. 이 두 가지 학과 중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 활동 방향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이 두 가지 학과의 차이를 보고 어느 학과를 갈지 먼저 정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과목부터 볼까요? 교과목 컴퓨터공학과 이산수학,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기본 과목들이 있고 인공지능,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그래픽스 등 이제 좀 심화 과목들이 있습니다. 보안학과 쪽을 보면은 이산수학,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네트워크 여기까지는 컴퓨터 공학과랑 같아요. 이 기초 교과가 같은데 심화 과목들로 보면은 정보보호개론, 시큐어 코딩, 암호수학, 역공학, 디지털 포렌식 등 이제 정보 보안에 특화된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특징 첫 번째 적어놨죠.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학습 가능하고 보안학과는 보안 관련 과목을 더욱 집중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크게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조금 여기서 유의해야 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은 컴퓨터공학과는 사실상 수많은 학교, 여러분께서 이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데 자기가 이 정도 대학 라인에 갈 수 있다 하시면 그 대학 라인에 최소 한 개의 학교쯤에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안학과는 그다지 개설된 학교가 많지 않은 비주류 학과인데요. 여기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5가지 학교가 보이실 텐데 이 5가지 학교가 지금 인서울 중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 중에서 보안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내신 성적에 맞지 않는 보안학과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안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냥 보안학과가 괜찮네 정도라면은 그냥 컴퓨터 공학과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는 무조건 보안학과가 아니면은 난 절대로 대학을 안 갈 거야. 이 정도가 이 정도가 되셔야 이제 보안학과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현실적인 그런 대학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앞서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컴퓨터 공학과와 보안학과 중 어디를 갈지 결정을 하셨으면은 이제 본격적인 활동 계획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활동 계획을 하기 전에 활동을 하려면 물론 이 과목을 듣고 그 과목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산대공고 선택 과목이고요. 이 대부분 이공계열 친구들이 그렇듯이 이 보안 희망하시는 여러분들도 수원수투, 기하확통, 인공지능 수학까지 다 들으실 거고, 인공지능 수학이 아니라 미적분까지 다 들으실 거고, 여기 수학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변경하실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수학을 수학과제 탐구나 아니면 고급 수학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수학에 자신의 수학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고급 수학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인공지능과 조금 연관된 활동을 하고 싶다 싶으시다면 인공지능 수학을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국어랑 영어는 사실상 이공계열 친구들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서 과탐, 사탐 교양이 있는데요. 과탐은 사실상 보안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과목은 없기 때문에
과탐은 물화 생지 중에 아무거나 들으셔도 되는데 그나마 물리 쪽에서 이 반도체와 트랜지스터 관련한 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하드웨어 쪽을 조금 탐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물리를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정보과학 정도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탐 쪽은 보통은 저는 생활과 윤리를 추천을 드려요. 생활과 윤리가 이제 과목 점수 따기도 쉽고, 그리고 이 보안 쪽에서는 해킹 윤리에 대해서 조금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과 윤리와 해킹 윤리 어느 정도 연관 지어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나마 두 번째 차선책으로는 정치와 법이 있습니다. 정치와 법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보안 쪽에서 이 법과 관련된 것들이 또 많거든요. 이제 정보보호통신망법 그런 거라던가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그런 거를 이 정치와 법에서 이 연관을 지어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와 법은 이제 조금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등급을 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탐 과목 생활과 윤리 아니면 정치와 법 중에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양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IT를 희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대건고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IT 관련한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그대로 교양 과목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활동 계획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학년별 활동 방향입니다. 1학년 때는 보안의 기초가 되는 분야,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 관해 넓게 학습을 드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께서 언제 보안에 흥미가 떨어질지 모르고 또 이제 처음부터 보안에 관해서 깊게 들어가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학과에서 컴공과로 옮기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 그 정도까지 탐색을 활동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보안 기술 등을 탐색을 하시고 이제 2학년 때 한 것을 바탕으로 3학년 때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 활동과 3학년 활동 여기 적힌 거 어느 정도 혼재돼도 되고요. 이거에 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먼저 1학년 때 프로그래밍 시간에 코딩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부터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딩 기법이 있어요. 이 2학년 때 이 시큐어 코딩을 자세히 탐구를 해보고, 그리고 3학년 때 2학년 때 탐구한 시큐어 코딩 방법을 바탕으로 직접 시큐어 코딩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탐구 및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 대략적으로 활동에 관해서 구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네 가지 활동 요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동기, 과정, 결론, 후속 활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제가 그 아래 그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지를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네 가지 요소가 전부 드러난다면 정말 좋은 활동이겠죠. 하지만 모든 활동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이 중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나타나도 괜찮을 것인데, 만약에 활동을 구상했을 때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까지만 충족을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충족을 못 하실 것 같다 싶으시다면 차라리 그 활동은 버리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활동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활동을 계획을 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활동을 해가지고 조금 더 양질의 활동을 생기부에 채워 넣는 것이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 활동이 괜찮은지, 그리고 또 선생님께도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활동에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활동을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타인의 탐구가 아닌 자신의 탐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생기부 기반 면접을 보실 때 여러분께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자료, 책에 있는 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이 면접관님의 질문에 여러분께서 답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자신이 직접 탐구를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의 두 번째와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습득이 된다면은 나중에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걸 연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나중에 활동을 하면서 과거의 이 활동과 어느 정도 연계를 지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의 탐구를 하시고 자신이 탐구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사고 과정까지 추가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일 활동보다는 융합 연계 활동을 추천을 드려요. 이제 한 과목에서 끝나는 활동이 아니고 이 과목에서 나왔던 결과를 여기서도 적용을 시켜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연계 및 융합 활동을 한다면은 융합적 사고를 보여줄 수도 있고 주제를 심화 탐구하려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융합 연계 활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진로에만 목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보안학과를 꿈꾸는데 한국사에서까지 보안학과를 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6.25 전쟁 때 쓰였던 이 암호들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사의 자체적인 한국사 역량에 집중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그 과목 자체의 역량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교과 역량 또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활동에 자신의 진로를 꼭 녹이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기보다는 이 각각의 과목에 맞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 활동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장영실 창의 융합 수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무엇인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라인 트레이싱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건 약간 뭔가 자율주행차를 겉핥기식으로 탐구한 느낌이다. 그리고 또 내가 활동한 이 자율주행차 라인 트레이싱은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보과학에서 아두이노를 배운 다음에 그 아두이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에서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동아리원들은 원래는 초기에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RC카와 아두이노의 배선을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RC카를 조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RC카의 리모컨에서 나온 신호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이 RC카를 조작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RF 해킹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보자 했고 거기서 두 가지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인공기에서 확통으로 이어지면서 학습한 OTP, 그리고 드론의 통신 방법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또 TCP로 연계가 되었던 TCP, 이렇게 두 가지 과거에 했었던 탐구 활동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일회용 인증키를 사용하고 신호의 안정성을 확보한 무선 통신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이걸 조금 간단하게 조금 더 보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 될 텐데요. 제가 이 활동을 여러분께 예시로 가져온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에서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저는 이 확통과 확통에서 배운 학습한 OTP와 제가 이 탐구한 TCP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 RF 대응에 활용이 될 거란 걸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에서 이걸 확통에서 탐구한 OTP와 또 따로 제가 탐구한 TCP 이 두 가지 개념을 끌어와서 RF 해킹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나중에 가서 앞서 했던 두 가지 활동을 연결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께 저는 자신이 꼭 자기가 했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탐구를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제일 아래 활동부터 위로 갈 때까지 점차 좁혀지는 이런 심화적인 탐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식으로 이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심화되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추천 도서, 여러분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책을 읽고서 탐구하면 좋겠는데 싶을 때는 이렇게 추천 도서 이 부분 캡처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도서들 활용하셔도 좋겠고, 또 추천 키워드도 이 부분 따로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 과목과 연계를 할 수 있으면은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걸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학교 내부에서 하는 장영실 창의 융합이라던가 정보부에서 진행을 해주는 해커톤 그런 활동들도 좋지만 여러분께서 학교에서 안내해주지 않는 교회 활동들을 직접 찾아서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이라던가 아니면 코드게이트 같은 대회들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활동들에 참여했을 때 처음에는 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나중 가면은 이런 데 참여를 했었던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 나중에 면접 준비를 할 때도 그리고 활동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대학을 갔을 때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미리 공부해 뒀던 학습 내용들이 나중에 꼭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계신다면은 대건고 최명수에게 구글챗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